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고 사라진 감각을 되찾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세상.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 속 단골 소재였던 이 상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이 있습니다. BCI는 우리의 뇌가 보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포착해 컴퓨터나 외부 장치와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마지막 경계를 허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BCI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는 인간의 뇌에서도 전기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를 뇌전도, 즉 EEG라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침습적 BCI의 시초가 되었죠. 비침습적 방식은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측정합니다. 마치 콘서트홀 밖에서 벽에 귀를 대고 안의 음악 소리를 어렴풋이 듣는 것과 비슷하죠. 수술이 필요 없어 안전하고 간편하지만 두개골과 피부를 거치면서 신호가 약해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은 BCI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뇌에 직접 전극을 심는 침습적 방식입니다. 콘서트홀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대 바로 앞에 수십 개의 마이크를 설치하는 셈이죠. 훨씬 더 선명하고 정밀한 뇌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분야의 선도 주자 중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수천 개의 전극을 뇌의 특정 영역에 정교하게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데이터 대여폭으로 뇌와 컴퓨터가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대체 어떻게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를 구성하는 약 800여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몸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뉴런들은 서로 전기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전이라는 미세한 전압 변화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이 신호들이 모여 국소장전이라는 더 큰 규모의 전기장을 형성하죠. BCI는 바로 이 미세한 전기 신호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고유한 패턴, 파란색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신호를 포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신호는 매우 복잡하고 잡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는 수많은 뇌 신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특정 생각이나 의도와 연결된 고유한 신호 패턴을 식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기술이 가장 먼저 빛을 발하는 곳은 단연 의료 분야입니다. 전신마비나 루게릭병 등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BCI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 스스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닙니다. 2017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척수 손상으로 마비된 환자의 뇌에 전극을 이식했습니다. 환자가 글자를 쓰는 상상을 하자 BCI가 그 뇌 신호를 해독해 1분에 8개의 단어를 화면에 입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세상과 단절되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어준 것이죠.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BCI 연구도 활발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뒤 뇌의 시각 피질에 직접 전달하여 빛과 형태를 인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BCI의 가능성은 의료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BCI가 가져올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곳 중 하나입니다. 생각만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손을 뻗는 상상만으로 물건을 찍는 완벽한 몰입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을 제어하는 산업 현장, 혹은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분야에서도 BCI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로 기계를 제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 이는 생산성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BCI의 궁극적인 지향점, 즉 인간 증강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뇌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력을 강화하고 학습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며 심지어 새로운 감각을 추가하는 것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R을 통해 적외선 센서나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를 뇌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박쥐처럼 소리로 주변을 보거나 뱀처럼 열을 감지하는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비 F. 스키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기계가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느냐이다. BCR 기술은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증폭시켜주지만 동시에 생각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난제들입니다. 뇌에 이식된 장치가 해킹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사적인 공간인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생각 읽기 기술은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피의자의 뇌를 스캔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거나 범죄 의도를 읽어내려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생각의 자유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기술 접근성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BCR을 통해 지능과 능력을 향상시킨 진강인간과 그렇지 못한 자연인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사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깊은 철학적 질문도 남습니다. 만약 BCR가 우리의 감정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나의 순수한 의지이고 어디부터가 알고리즘의 개입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BCR 기술 개발은 단순히 공학자들만의 영역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 철학자, 법률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문자를 발명하고 인터넷을 만들어낸 것과 비견될 만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삶과 사회,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재정의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이나 비관이 아닌 깊은 책임감과 끊임없는 성찰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